줄 거야. 여기 공장 아닌 것 같은데요? 공장 맞아. 공장이잖아. 받기 싫어? 아니야, 이거 맞아, 공장. 공장 맞아. 이거 나요? 살려주세요! 증언하신 일본군의 행동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자발적으로 위안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것도 일본군의 음모였나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게 돈은 충분히 넣었어, 수고했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 일본군의 음모입니다. 저는 절대 자의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도망갔던 친구들 중 죽은 친구들도 많았고요. 일본군 본인들을 위해 저희에게 강제로 피임약도 먹였습니다. 갖은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히트루 이승우 씨는 너카나마 사이가 씨와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너카나마 사회가의 하사였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사이가 씨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위안부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강제로 여성들을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망친 여성들을 칼로 찌르고 불로 지진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그 아이도 동의했습니다. 참, 어쨌거나 비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셨네요. 재판장에서 뵙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묻는 말이 맞으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피고인 너카나마 사회가가 맞습니까? 네, 피고인 자신의 여권 번호와 현 주소를 말하세요. 여권 번호는 0209-24813, 현 주소는 미야기현 센다시 고시지 19-5584입니다. 피고는 공소장 9번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심원은 선서하십시오. 배심원은 선서를 낭독하십시오. 선서! 선서! 우리 배심원단은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장 최아정. 배심원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 공소 사실에 대해 설명하세요. 피고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으로서 위안소에 근무하며 대한제국의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여 성노예 생활을 강요했고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법 제324조 강요죄 혐의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소된 바입니다. 본 법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정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해주십시오. 피고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측 증거에 대해 진술하세요. 첫 번째 증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의 신체에 있는 흉터를 찍은 사진인데요. 그렇다면 왜 피해자의 신체에는 이런 흉터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피해자가 위안부 내에서 도망을 시도했을 때 일본군이 인두로 지져 남은 흉터로 일본군의 비인륜적인 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938년 2월 7일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찰국장에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 문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을 미문하기만 한다면 음식 등을 군에서 지급한다고 알려 유괴한 혐의가 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요. 경찰국장이 직접 위안소로 이송한 행위를 유괴라 부르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속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춘 행위에 자원한 것이 아니며 결코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행위임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 증거에 대해 진술하세요. 이 증거는 일본 정부 측에서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민문서기록관리청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한 증거입니다. 이 조사에서 일본 정부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원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점에서 위안부는 강제연행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예, 당시 피고에게 위안부 행위를 강요받았던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허락합니다. 증인 들어오세요. 증인 선서하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다연. 증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피고와 아는 사이였나요? 예, 제가 있었던 위안소에서 근무하던 군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에게 직접적인 위안부 행위를 강요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어떤 행위를 강요받으셨나요? 정말 가진 행위를 다 당했어요. 매일 그들에게 성행위를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는 날에는 끌려가 구타를 당하기도 했어요. 심한 날은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칼로 찔렀어요. 너무 힘들어 도망치기라도 하면 일본군에게 잡혀 돌아와 인두로 온몸이 찢어졌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군요. 그렇다면 증인 본인은 동의했나요? 아니요. 저 강제로 끌려왔지 이런 행위에 동의한 적은 결코 없어요. 계속해서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인, 위안소에서 나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그저 돈을 받고 일본군의 가까이에서 고통을 피한 민족을 저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도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처럼 증인은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끌려가 끔찍한 행위를 당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날카로운 시선들을 받으며 몸도 마음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에게 질문 있습니까? 네. 증인은 돈을 많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공장 업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그럼 아까는 왜 동의한 적이 없다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가정을 책임질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매춘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원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증인에게 몰아붙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재판에 성실히 참여해주는 것은 좋지만 조금 자중해주기 바랍니다. 변호인 신문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증인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검사, 피고인 신문하세요. 예.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군인으로 생활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군인으로 생활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원하여 위안부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보고를 보고 자원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원하여 간 것이라면 굳이 문을 잠그고 굳이 총으로 협박해야 했을까요? 저 멍청한 여자가 착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침입할까 우려되어 일부러 잠궜던 것입니다. 피고, 언행에 주의하세요. 이곳은 법정입니다. 검사는 신문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재판장님.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 문서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위안소로 여성들을 위문한 것을 유괴라 칭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위안부 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피고의 정당한 묵비권 행사를 본인 뜻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주의하세요. 예, 재판장님. 이상으로 피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변호인 측 신문하세요. 피고는 군인으로 일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어린 아들과 임신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던 도중 큰 돈을 준다는 소문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힘든 생활고가 있었군요. 어쩔 수 없이 위안소에서 일했던 거네요.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감정을 앞세우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변호인 계속 진행하세요. 피고는 위안소에 지원할 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까? 예, 저는 그냥 군대 안에 있는 하나의 체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기꾼! 지가 나를 총으로 협박해서 끌고 갔으면서. 판사님, 억울합니다. 증인, 정숙하세요. 재판 계속 진행합니다. 변호인 계속 신문하세요. 재판장님, 보다시피 피고는 위안소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한 피고는 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부영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해자는 공장에서 일을 시켜준다는 말에 지원하였으나 위안소로 끌려가 성폭력을 당했고 이로부터 도망치고자 시도했을 때에는 인두로 살을 찢어지는 등 비인륜적인 행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취업 사기에 해당하며 또한 피해자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등 몸도 마음도 편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국제법 제324조 강요죄 혐의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징역 30여 년과 증인에게 하나 약 6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구형합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일본에서 실시한 진상조사는 강제 연행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부의 합의로 이미 끝난 문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존엄과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으며 많은 고통을 겪고 신친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증인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일을 하러 갔으나 강제로 위안소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갔으나 그것이 위안소임을 몰랐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피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러 갔으나 그것이 위안소임은 몰랐고 또한 위안부의 강제 영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심원단 회의를 위해 20분간 휴정 후 재개정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 징역 30년과 피고인에게 위로금 6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역 30년형은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피고가 위안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안소에서 근무를 7년간 하였는데 뒤늦게라도 피해 사실을 알았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저도 이번 배심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피고 본인 역시 가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징역형에 대해서 검사 측 의견을 따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5억 원의 위로금은 삭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소에는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위로금을 55억 원으로 삭감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피고인 너카나마 사이가 씨에 대한 형벌은 징역 30년 및 증인에게 위로금 55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피고는 일어서 주십시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명령이란 명분 하에 피고는 올바르지 않은 이름을 알면서도 위안소에서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피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스스로를 무죄라 생각하십니까? 네. 피고, 남을 속이는 건 쉽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죠. 피고는 어쩌면 이 재판장에 있는 누군가를 속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피고가 피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깊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 공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부 퇴장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그럴 수가 있지? 판결합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30년형과 하나 5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합니다. 55억의 벌금과 징역 30년형의 판결 선고가 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판결 선고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들이 나왔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을 마친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한결 후련해졌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그때 당시 일본군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면 좋겠군요. 일본군이나 일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다시는 위안부 같은 비인도적인 행동을
진실을 거짓으로 숨기는 행위는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재판으로 위안부 같은 것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